네, 방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 계속해서 반도체 쪽이 잘 가고 있잖아요. 돈도 다 빨아들이고. 그래서 지난 23년에 2차 전지가 굉장히 큰 시세로 L1 구간을 그렸던 그런 때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어떤 주도주가 되려면은 누군가가 이제 계속 사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주는 건 당연히 시총이 이제 작으면 개인들이나 개인 주포가 사도 충분히 시세를 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시총이 되고 좀 큰 종목이 되면 외인이나 기관이 이제 사줘야지 그 주도주가 되고 계속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배터리 아저씨 이런 얘기 나오고 2차 전지가 계속 이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게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더 가려 하더라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연계금이나 또는 기관이나 외인이 쓸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종목이 계속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더 가려면은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선진국 지수 편입이라든가 이런 어떤 계기가 있어야지 거기서 추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모멘텀을 잃고선 L1에서 L2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L2 구간에서는 어 계속 상승과 하락과 반등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지만, L1 구간에서는 우리가 어디서 사도 어쨌든 얘가 계속 오르니까 여기서 사서 계속 가는 줄 알고서 샀는데, 내가 여기서 이날 샀는데 고가에 13% 샀는데 물렸다. 그다음 날 이제 막 17%씩 빠져.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손절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 L1 구간이기 때문에 내가 결국에는 물렸던 가격을 넘어서서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옵니다. 즉 L1에서는 내가 되게 높은 구간에서, 여기서는 이제 더 갈지 모르죠. 그 여기서 이렇게 산 거죠. 이렇게 너무 높아 보이지만 이미 2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지금 이거 액분했기 때문에 가격이 달라요. 이제 자닥 대비 7 배가 오른 가격이지만 더 갈 거라고 생각해서 사도, 그리고 그다음 날 이렇게 때려 맞아도 L1 구간이기 때문에 광기로 계속 가서 결국에는 내가 물렸던 구간보다 훨씬 더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L1 구간에서는 어디서 사도 이제 어쨌든 올랐으니까 수익이 난다. 그런데 그 L1이 끝난다는 거를 내가 여기서 요날 끝날 걸지 내일부터, 여기서 내일부터 끝날 걸지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만 그동안의 움직임이나 어떤 통계나 이런 뭐 수급이나 이런 걸 보고 내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태는 7 배나 올랐지만 뭐 여전히 수급이 좋다. 그러면 내일 이렇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눌림이고 더 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여기서 20일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내일부터 이제 L2 구간이 시작된다고 생각했지만 고점 대비 이렇게 35% 밖에 안 빠지고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죠. 그리고 이날 이제 피날레를 찍고 윗꼬리가 계속 나오고 거래 이게 많이 터졌죠. 제일 크게 터지고 4조, 그리고 윗꼬리를 크게 달리고 또 음봉 떨어지고, 이제는 이날의 고가를 절대 넘어서지 못한 채 계속해서 빠집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빼면은 이제 당연히 그 종목 하한가를 가겠죠. 들고 있던 이 올렸던 주포가. 그래서 빠지다가도 올리고 희망고문 빠지다가도 올리고 여기서 안 빠지고 계속 버팁니다, 옆으로. 그러니까 뭐 힘을 모으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희망고문하기 때문에 못 팔고 있다가, 사실은 여기서는 내가 요날 꼭지에 팔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그 전 고점까지 왔으면은 여기서 못 오르고 있을 때 매도 또는 분할 매도야 맞지만 그때부터 이제 20% 30% 빠지고, 그러면은 이제 이때는 '아 이때 팔 걸.'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또 못 팔다가 좀 오르니까 다시 오르는 듯 하다가 못 팔고 파지고 계속 저점을 갱신하면서 쭉 빠지게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요날 팔지 못하고 계속 들고 있으면 손실이 날 것 같지만, L2 구간에서도 반등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수익이 나고, 여기서도 바닥에서 결국에는 지금 워낙 주도주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구간도 지금도 바닥 대비 120%
130%또 조정 주고 또 60%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크게 잘 가고 있어요. 이렇게 크게 큰 시세가 나왔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는 그 조정이 생각한 것보다 깊지 않다. 그러니까 물론 30% 내가 고점을 잡았으면 이렇게 물론 크지만 올라갈 때는 보통 조정이 20에서 30%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추세가 꺾일 때는 이 조정이 30% 눌리고 50% 오르고 30% 누르고 70% 오르고 30% 오르고 100% 오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50% 하락하고 30% 밖에 안 오르고 50% 하락하고 20% 밖에 안 오르고 50% 하락하고 뭐 20% 밖에 안 오르고 이런 식으로 하락의 폭이 더 길고 상승의 폭이 더 짧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질을 이용하면은 L1에서도 내가 매매를 할 수 있고 L2에서도 매매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에코프로를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계속 홀딩한 사람이 돈을 벌었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조용할 때 모였던 사람은 꼭지에 팔지 못했더라도 중간 어디선가 팔았으면은 수익이 났고 또 L1 구간의 첫 눌림, 첫 20선 깨짐 자리에 들어왔을 때도 또 수익을 보고 또 L2 자리에도 계속해서 수익을 보고 또 L3에서 이제 충분한 횡보를 거쳤다. 지금 거의 1 년, 2년 하락을 하고 1년 횡보를 했죠. 그래서 이 시점으로부터 더 빠지지 않는 시점에서 모았을 때도 또 요 뒷구간에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여기서 에코프로를 못 샀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L2에서도 계속 반등을 주고 그다음에 L3.5에서도 시세를 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에코프로를 매매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전이 지난해 이제 최저점이 5만 원이 깨진 날이 하루 있었죠. 49,900원. 그리고 지금 보시면 49,900원 하루 있었고 그래서 이제 5만 원에서 15만 원이니까 거의 3배를 갔죠. 우리나라 시총 1등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사 49,900원에서만 딱 살 수 없고 그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여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횡보를 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1년 정도 지치면은 내가 이제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니까 정말 5만 원에서 한 8만 원 30-40%만 먹어도 되게 많이 먹었다고 생각하고 또는 이제 여기서 물려 있던 사람들 그래서 9만 원 밑에서 10만 원을 넘길 때 이제 '이 정도면 많이 갔겠지.' 생각하면서 다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다. 그거는 우리가 어 수급을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웨인하고 기간이 올려서 계속 올라오다가 이제부터는 이제 웨인이랑 기간이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를 49,900원에 사서 여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제일 베스트지만 그런 사람은 굉장히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쵸?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엔벨롭 10 년에 한 번 오는 리먼이랑 이제 코로나 사태만 그 엔벨롭에 닿는 구간이 왔었죠, 요때. 그래서 나중에 또 뭐 10년 주기로 뭐 어떤 굉장히 큰 악재가 터져서 엔벨롭 구간에 왔을 때 삼성전자 같은 거 공략을 해도 되고 49,900원에서 여태까지 들고 있는 사람은 없다. 49,900원이 아니라 5만 원이나 또 7만 원부터 사 가지고 물려서 물타 가지고 평단이 한 6만 원인 사람이 9만 원, 10만 원에 팔았을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쫓아가는 것보다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아까 그 에코프로처럼 우리가 그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규제가 다 화석 연료를 금지하고 그다음에 전기차 수량을 늘리고 뭐 자율주행 뭐 이런 식으로 미래에는 곧 가까운 미래에 전기차 밖에 다니지 않을 것 같이 사람들이 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전기차가 완전히 다 끝난 게 아니죠. 그것처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제 L2 구간에 들어가고 이제 눌림이 크게 나오기 시작을 해도 반도체의 미래가 끝난 게 아니고 계속 반도체를 사용합니다. 그쵸? 그치만 내가 지금 삼성전자를 매매하지 않아도 충분히 너무나도 크게 L1이 나왔기 때문에 L2에서도 계속 반등을 주고 L3에서도 계속 반등을 줄 거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그것이 이제 당연합니다. 모든 종목이나 지수가 파동을 그리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못 잡은 거를 굉장히 안타까워하지만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는 여기서도 L1, L2 그다음에 L3, L4, L2, L3, L4 이런 식으로 L4 이제 또 다른 L 이렇게 계속해서 사이클을 그려오고 있어요. 즉 우리나라 시총 1 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식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보통은 주식을 한번 시작하면 중간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저도 그렇고 그 사진을 찍어 놨는데 그걸 제가 그 카페에 올린다는 걸 깜빡했는데 이제 3% 이자를 준다. 이게 너무나도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그 막 그때 출근하다 보니까 새마을금고 앞에 막 사람들이 줄 서 있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저렇게 줄 서 있을까?' 했을 때 무슨 어떤 예금이나 적금 이런 거 특판할 때. 근데 그런 금리가 이자가 주식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 금리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식을 하루에도 미국 주식 제외하고 한국 주식만 하면 최대 30% 까지도 먹을 수 있고 만약에 신용 몰빵을 했을 때는 약 100% 까지도 이론적으로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1 년에 3% 이자를 준다 하면 당연히 성이 안 차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주식을 시작을 하면은 내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더라도 본전을 찾기 위해서 또는 내가 이제 본전을 찾을 정도의 실력이 되면 처음에 무조건 다 수업료를 내고 읽는데 그거를 지나서 진짜 이제 내가 평생 계속 읽는 사람도 있지만 내 본전을 찾고 수익을 내게 되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실력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돈이 벌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돈이 벌리기 때문에 주식을 또 더더욱 그만두지 못하겠죠.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주식을 한다고 가정하면은 이 반도체 사이클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삼성전자를 아니면은 그 전원주 하이닉스 얘기처럼 옛날에 한번 사 가지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던 사람만 돈을 벌었고 지금도 버틴 사람만 돈을 벌었을 것 같지만 계속 고점 대비 50% 이상 빠진 자리에 사서 또 먹고 고점 대비 50% 빠진 자리에서 먹고 여기서도 15만 원이 꼭지일지 20만 원이 꼭지일지 30만 원이 꼭지일지 이건 정말 아무도 모르지만 전고점을 찍고 50% 하락한 부분에서 그때는 또 이제 "반도체 피크아웃이다." 이제 어쩌고저쩌고 또 막 악재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도 우리가 퀄 테스트 통과하지 못하고 많은 악재가 나왔죠. 삼성 끝났고 거기 이렇게 혁신이 되지 않고 있고 다 따라잡히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악재가 나왔잖아요. 여기도 악재가 나오고 이때도 그 갤럭시 폰이 배터리 폭발되고 폭발해서 또 악재로 떨어지고 악재가 나오면서 또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구간이 오는데 그때부터 모아서 사도 충분히 또 그만큼 먹을 수 있다. 또는 10 년에 한 번 오는 엔벨롭 자리에 와서 사도 충분히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포모를 느끼지 말고 2차 전지에 에코프로가 이렇게 갈 때도 우리가 막 다 손 빨고 에코프로 가지고 있는 사람 너무 대단하다. 그 말하고 이제 막 훈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막 반도체가 지금 막 아직 미래가 멀었고 이제 AI로 다 쓰고 막 전력 쓰고 그러니까 아직도 더 가야 되고 막 하이닉스 상장 미국 나스닥 상장하고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에코프로도 똑같이 우리가 주식을 잘을 해야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주식을 버티는 사람이 먹어요. 그런데 그 버틴다는 거는 주식을 어 정말 정확한 밸류를 측정하고 그 가치를 알아서 내가 보니까 삼성은 여기저기 이렇게 쓸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측정한 가치는 주가가 지금 시총이 이만큼 더 올라야 돼서 한 17만 원까지 가야 돼. 이렇게 정확한 어떤 공부를 해서 그런 아직도 안 팔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그냥 어 소액이거나 아니면 그냥 버텨서 머금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에코프로를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버틴 사람이 전기차의 미래라든가 배터리의 그런 구조라든가 뭐 산업 사이클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거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공부를 많이 해서 먹은 게 아니라 그냥 에코프로 좋다고 하고 2 차전지 좋다고 하고 유튜브에서 떠드니까 사서 그 사람이 이제 버틴 거예요. 그게 정말 그냥 신념을 종교처럼 가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돈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에 비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억이 그 사람의 그 자산의 일부일 수도 있고 뭐
1억이 일부일 수도 있고 1,000,000원이 일부일 수도 있고 사람 뭐 1억이 전 재산일 수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전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버틴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도 삼성전자를 정말 많이 공부하고 하이닉스를 정말 많이 공부해서 버티고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종목들이 다 좋고 이제 반도체가 많이 쓰이고 AI 사이클이 시작되고 이런 건 다 맞지만 그걸 정말 깊게 공부한 사람보다는 버텨서 에코프로도 이만큼 먹은 사람이 많고 그 사람들은 내릴 때도 이제 팔지를 못했다. 어디까지 내릴지 눌림으로 다시 에런을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도 지금 그냥 내가 돈을 꼭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로 벌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쵸? 돈은 주식으로 벌기만 하면 됩니다. 그거를 내가 스펙주만 공략해서 벌 수도 있고 L3만 공략해서 벌 수도 있고 뭐 상담 안에서 핫담 안에서 벌 수 있는데 지금 다만 그냥 반도체 사이클이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시총과 지수를 다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지금 막 사야 되고 내가 안 사면은 거기서 뒤처질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것뿐이지 그냥 여기서 안 샀으면은 지금 여기서도 사는 거는 옳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 산 사람이 지금 버티고 있으면은 정말 되게 대단한 거고 어 되게 부러운 거지만 여기서 안 사고 전고를 넘을 때 돌파에도 안 하고 여기서 눌림에도 안 한 사람이 여기서 매매를 한다? 이거는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정말 너무너무 삼성전자가 사고 싶다. L2로 또는 첫 20선 눌림 뭐 이런 식으로 타점적으로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타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L1 구간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양봉의 수가 더 많고 보면은 양봉의 수가 더 많고 양봉의 수가 더 많고 단봉은 짧게 양봉이 더 많고 단봉 짧게 양봉이 더 많고 단봉 짧게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양봉 길이가 더 길고 그다음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저점은 계속 그 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20 선에 살짝밖에 닿지 않거나 20 선에 닿거나 20 선에 이렇게 눌리면은 다시 돌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후행적인 얘기예요. 20 선에 닿았기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20 선도 같이 오르면서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어쨌든 후행적으로는 20 선에 거의 닿지 않거나 닿 그 20 선을 깨도 바로 오르고 닿고 이렇게 하면 뭐 "20 선에 지지를 했네. 지지를 했네. 지지를 했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많이 내리면 20 선을 깨게 되고 좀만 좀 덜 내리면은 20 선을 안 깨고 이렇게 지지한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서 20선 계속 깨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내리는 것 같이 이제 이게 고점인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오르고 20 선에 닿고 지지를 하고 쟁이적인 차트적인 관점으로 말하면 또 오르죠. 그러니까 얘도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오르면 이선도 계속 올라가고 또 이 캔들도 이렇게 닿았다가 또 다시 오르거나 또 살짝 깨고 또 오르거나 이런 모습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충분히 공략해도 충분하다. 그런데 L2 하락을 할 때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20 선을 타고 올라다가 20 선을 깨고 내려오는데 20 선을 다시 크게 돌파하지 못하고 깨고 돌파해도 다시 깨고 돌파해도 다시 깨고 이제부터는 힘이 더 빠져서 돌파하지 못하고 20 선에 20선 매물대에 걸쳐서 뭐 맞아서 떨어진다. 입선에 맞고 떨어진다. 입선에 맞고 떨어진다. 그리고 내려오는 그중에서는 음봉이 훨씬 많고 양봉 한 번 나오고 음봉이 훨씬 많고 양봉 한 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L1에서의 매매랑 L2에서의 매매는 달라야 되는데 L1에서는 양봉이 하나 나왔어. 그러면 그다음 날도 양봉이 나오겠어요? 음봉이 나오겠어요? 양봉이 나올 확률이 더 크겠죠. 지금 양봉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니까 L1에서는 또 상승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양봉이 내가 음봉에 샀는데 양봉이 나온다고 바로 파는 게 아니라 양봉이 나와도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쵸? 더 양봉이 여러 개 나올 때까지 매도를 익절을 한다고 해도 그다음에 반대로 L2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우리는 이제 눌림을 주로 하니까 L2에서 만약에 매매를 해도 제가 이제 음봉 종가에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L2 구간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음봉 종가에 샀어. 근데 또 음봉 종가야. 다음날 또 음봉 종가야. 그리고 한 번 오르고 또 음봉 종가야. 또 두 번 오르고 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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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봉 또 양봉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20선 밑에서는 또는 역배열일 때는 또는 L2 구간일 때는 음봉의 수가 훨씬 많고 양봉이 한두 개 나오고 음봉의 수가 훨씬 많고 양봉이 한두 개 나오고 그리고 그 음봉이 다 20선 넘지 못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비중으로 사면 안 되는 거죠, 20선 밑에서는. 1, 1, 1, 1, 1, 1 샀는데 요날 다 팔려면은 수익인 거는 요날 요 마지막 이틀에 산 거밖에 없겠죠. 그리고 다시 음봉에다 매수를 하려면 여기 있는 거는 계속 물려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1, 2, 4, 8 이 정도로 해야지 이 평단이 맞춰져서 매도하고 1, 2, 4, 8 이 정도로 매수를 해야지 이렇게 양봉이 한두 개 나올 때 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본 종목으로는 G2G 바이오가 있는데 G2G 바이오도 L1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다음에 L2 하락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요 구간에서 내가 만약에 매매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매를 한다 하면은 L2 하락 구간이라서 고점을 넘지 못하고 저점을 갱신하고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요게 L1이 계속되고 있는 구간이고 이게 눌림이었으면은 이게 다시 이렇게 되겠지만 지금 요 상황에서는 L2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매매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음봉이 계속 나오다가 양봉, 음봉이 계속 나오다가 양봉 요렇게 기대를 하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음봉이 나오고 양봉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양봉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매매를 내가 하면은 음봉마다 1 0 0 원, 1 0 0 원, 1 0 0 원, 1 0 0 원 사면은 양봉 하나 나올 때 다 물려 있고 마지막 산 것만 수익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음봉이 첫 음봉이 나온다고 바로 사는 게 아니라 20선 이격이랑 좀 많이 떨어졌을 때부터 산다거나 아니면은 1, 2, 4, 8 정도로 사서 요 양봉이 한두 개 나와도 다 수익이 되게 1, 2, 4, 8 정도 사서 양봉이 하나 나왔을 때 다 매도가 되게 이런 식으로 L2에서는 이제 매매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L2라는 구간이 고점 대비 얼마큼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현대중공업 우리가 지난해에 계속 조방원이 굉장히 셌단 말이에요. 그리고 후반부로 가면서 이제 반도체가 독주를 했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영원히 갈 것 같았던 이런 걸 봅시다. 그럼 여기서 계속해서 20선 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 선을 깨도 오르고 20 선을 깨도 오르고 20 선을 깨도 오르고 20선 깨도 오르고 그런데 이때부터는 20 선을 많이 깨죠. 여기서는 이제 살짝만 깨고선 올랐는데 이제 힘이 떨어지면서 여기서 이제 많이 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라갈 때는 조정이 20% 20%뭐 20% 15% 이게 크지 않지만 이제 L2가 시작될 때는 조정이 이제 30% 이제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 올라서 이게 그냥 계속 L1이 진행이 될지 아니면 여기서는 이렇게 될지는 이제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는 조정의 깊이가 길어졌다. 그래서 20선 밑에서 사서 20 선을 넘길 때 매도를 하려면 1, 2, 4, 8 정도로 사야지 이렇게 해도 10%의 수익이 되고 여기서도 이렇게 사서 이렇게 수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20 선율이 올라왔지만 그래서 보면은 현대중공업도 이제 L2가 시작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50% 정도 빠지면은 아 이제는 얘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아니라 이제 하락 구간에 완전히 접어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어 조선이 완전 강했고 사이클이 다 끝나서 L2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게 더 합당하겠죠. 왜냐면 20% 에서 계속 반등, 20% 에서 반등, 16% 에서 반등, 13% 에서 반등 이런 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이제 CCTV와 그다음에 태양열이 있는데 이제 50% 정도 빠지고 나서 반등이 시작이 됐어요. 하나오션도 여기서는 이제 눌림이 짧고 여기서는 30% 정도 빠지고 현대일렉도 지금 30% 정도 빠지고 다시 반등. 하나시스템도 이제 27% 빠지고서는 횡보하다가 또 30% 빠지고
또 오르다가 여기서 빠지면은 이제 L2 구간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트럼프도 한마디 하고 방산이 갑자기 시작이 되면서 무려 상한가를 가면서 전고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요? 여전히 L1이 계속 진행 중이다. 그런데 얘는 빠질 때는 30% 정도 빠진다. 그러면은 지금 얘가 계속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제 78,300 원이었는데 고점이 뭐 9만 원이 되고 10만 원이 됐다 치면은 거기서도 또 30% 빠진 가격에 충분히 공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얘네들은 이제 아직 오르고 있는 하나비전은 아니고 얘네는 아직은 L2가 시작됐다고 보기 어려운 L1이 좀 진행된다고 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아예 이미 전고를 넘지 못하고 쭉 하락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영업이익이랑 단기 수익이 이제 24년에서 25년, 20년 엄청 좋아지잖아요. 3 배씩, 4 배씩, 5 배씩. 근데 그것은 다 미리 다 선반영이 됐고 지금 25, 26, 27 이렇게 좋아진다면 여기도 24년보다 훨씬 더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가가 아직 계속해서 전고를 넘지 못하죠, 여기서. 즉 이제 이거를 넘어설 만큼의 어떤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얘가 그렇게 좋은 종목이라면 지금 저 추정치만 본다면 지금 거의 뭐 5 배씩 6 배씩 나오니까 지금 막 미친 듯이 다 사야 되잖아요. 이제 3년 후에 영업이 이렇게 좋아질 거니까 지금 막 매집해야 되는데 지금 다 팔고 있죠. 여기서 올렸던 사람들이 이제 다 지금은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뭐 하나시스템 같이 지난번에 상한가를 간 경우는 계속 사고 있죠. 연기금마저도 높은 가격에서. 연기금은 이제 단타를 치는 성격이 좀 아니기 때문에 장투를 합니다, 보통. 그리고 기금도 크기 때문에 연결금이 뭐 막 큰 금액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단타를 치기가 어려운 그런 성격이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위에서도 다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L1이 나왔던 종목들이 하락이 되었지만 L2가 아니라 여전히 즉 방선이라든가 조선은 계속해서 더 가야 되는 갈 그런 섹터로 보는 것이 조금 더 말이 맞겠죠. 그런데 삼양식부도 지금 30%에서 추가적으로 시세에 못 나오고 있다. 보면은 지금 22년에 이제 900억인데 이제 28년에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비했을 때 여기서는 지금 이미 다 선반영이 됐고 이것을 뛰어넘을 만큼 그런 모멘텀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30% 구간인데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을 못하면 이제 마이너스 50% 구간 즉 L2가 완전히 시작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한 구간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를 때 유한양행도 우리가 오를 때 포모를 느꼈죠. 삼양식품도 여기서 지금 그 메꿔야 되는 갭이 있어요. 앞에 보면은. 그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점상을 갔을 때 미쳤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44만 원이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이긴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런 이게 뭐 주가가 커서 그렇지만 여기서도 요런 자리에서 우리가 그다음 날 점상한가를 갈 거라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또 바닥주가 하루에 1-2억 밖에 안 거래되게 안 나는데 그다음 날 상한가를 가고 점상한가를 가고 이것도 다 모르는 겁니다, 주가 말고는. 그래서 어쨌든 점상가를 가고 그다음 날도 상한가를 갔다가 이제 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얘는 덩치도 큰데 이제 이렇게 2번이나 상한가를 갔다가 또 한 번 마지막 풀렸기 때문에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기다렸는데 조정 오지 않고 계속해서 가다가 이제 여기서 100만 원 넘고 계속해서 가서 160만 원까지 지금 찍고 지금 여기서 점상한가를 간 가격이 이제 3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점상한가 가격 되게 높은데 여기서 돌파를 하고 눌림을 하고 또 눌림하고 그래서 지금 160만 원까지 가다가 이제 L2 구간이 접어들고 있죠. 그래서 점점 고점을 넘지 못합니다. 10% 빠지고 20% 빠지고 또 이런 식으로
그리고 20 선을 점점 못 넘기고 있죠. 여기서는 20 선에 닿으면은 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20 선에서 20 선을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삼양식품은 여기서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L2 구간에서도 그냥 죽지 않기 때문에 단타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여기서 음봉이 많이 나오다가 양봉 1 개, 음봉이 많이 나오다가 양봉 1 개, 음봉이 나오다가 양봉 1 개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음봉이랑 양봉의 매수 그 유닛을 같은 가격으로 하면 안 된다. 삼양식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L2 구간에서 매매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닉스랑 삼성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0%까지 오기 전에 반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마이너스 20~30%만 빠져도. 그럼 그때도 우리가 매수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이제 고점에서 좀 많이 빠져서 30% 정도 빠질 때 내가 이제 L2 구간으로 접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런데 L2가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N1이었어. 그럼 어쨌든 내가 산 가격보다는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전이나 한익이 이제 눌림을 주면은 반드시 공략을 해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되게 큰 종목인데 지금 워낙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구간 그렇게 확률이 큰 구간에서조차도 음봉이 나올 때 밑으로 갈수록 더 많이 사는 형식으로 이게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계속 하락할 수도 있고 L2 구간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전이나 한익을 지금 사지 않아도 충분히 나중에 살 수 있다. 여러분이 삼양식품 여기서 점상한가 가고 상한가 갔을 때 미쳤다고 했지만 또 100만 원에도 못 샀고 160 원에도 못 샀는데 지금 120에서 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찍은 후에 사도 충분히 먹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삼양식품을 불닭이 그렇게 유명하고 좋은데 내가 이거를 기업을 막 공부를 하고선 뭐 인터넷에서 이게 뭐 얼마큼 팔리고 막 그런 거를 다 수출입 데이터를 뭐 하고 그래서 뭐 10만 원대부터 발굴한 것도 아닌데 160만 원에서 좀 빠졌다고 120만 원 살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 내가 하는 자리가 항상 일정해야 되고 기다리면은 나의 그 텀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전이랑 하이닉스 여러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충분히 나중에 다시 살 수 있는 구간이 온다는 거. 이번 주에는 제가